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특정 테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질수록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대세에 따라야겠습니다만 이 저PBR주에 대한 투자 판단 아주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주자 3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주 만에 세 분이 뭉치셨습니다. 그간 뭐 특집이다 뭐다 해서 얼굴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또 경주마에서 가장 젊은 피 3인방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린 우리 박종훈 팀장님 나이가 몇 살? 40살. 네. 39살로. 네, 39살로. 네. 증권가에 계신 우리 박현상 그리고 황효연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PBR주 관심들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시나요, 요즘에?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요즘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르고 내가 생각했던 더 내리는 약간 그런 극단적으로 이걸 좀 종목으로 파고 들어가면 순환매가 굉장히 좀 심한 시장으로 확대돼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이 와중에도 또 포모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가진 섹터가 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을 경우에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너무 시장 대비 처지니까 요즘에 시장 대응하기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트폴리오를 정말 똘똘하게 잘 짜지 않으면 좀 먹을 때 수익 날 때 조금 덜 내더라도 조금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시장과 함께 이제 호흡 맞춰가면서 이제 멘탈도 좀 같이 챙겨가는 그런 조금 관리, 멘탈 관리도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현상 팀장님도 조언을 좀 해주세요. 투자자분들 저PBR주. 이런 시장에서는 왜 힘들어하냐면은 내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최소 몇 년 동안 주식 해오셨으면 오늘 올랐었던, 그래요, 지역난방공사라는 공사 관련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그 살다 지역난방공사가 상한가는 거 처음 본다고 아까 그랬어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도 이 업계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아침에 봤어요. 9시 한 10분 정도에 10% 15% 뜨더라고요. 뜨는데 호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똑같았습니다. 이거 15%까지 뜰 정도의 시장 상황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잡더라도 만약에 호가가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으면은 15%에서 보합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합 가면은 이건 굉장히 크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로 경기 방어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성장성보다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수주 확률에서 내가 잘못 샀어 여기서 혹시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뭐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섰을 때의 시간, 뭐 6개월, 1년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오늘 올랐었던 이런 저PBR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오늘 올랐었던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막상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내 것만 안 간다고. 내 것만 안 가는 게 맞고요. 가는 것만 갔기 때문에 내 거가 안 가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맞을 거거든요. 저희 우리 투자자분들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매매를 하지 않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못 따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시장이 이렇게 된 지가 저는 좀 된 것 같거든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모라든지 가는 것만 간다라든지 혹은 시장의 쏠림 이런 거는 업종과 종목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된 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이 나쁘다 혹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연함의 학문이긴 한데 조금은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보는 것도 나의 계좌 수익률 제고적인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골드여신님이 이런 시장에는 현상님이 최고죠 이러시는데, 아니 그 두 분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뭐 만약에 찾아간다 그러면은 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무슨 뭐 곽티슈라도 하나 좀 상담 받으러 가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곽티슈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요? 그렇지. 경주마 보고 찾아왔다 이러면 그러면 조금 더 신경 많이 써드리긴 뭘 하겠죠. 해주실 수 있는지 다음 주까지 좀 가져오세요. 뭐 지금 말씀드리면 10시 반 전에 오시면 1시간 상담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니까. 1대1로. 워런 버핏이냐고 우리 PD님이. 이게 아니고 점심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있는 상동에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박 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뭐 사실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이제 CPI에 대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죠. 네. 출렁거렸었고 예상치보다 좀 높은 물가 지표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야 이게 정말 이제 끈끈한 CPI를 보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했던 분들이 이거 금리 인하가 정말 올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성장주들이 큰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사실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소형 성장주들이 너무 이제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이제는 좀 저평가돼 있는 중소형 성장주들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로 좀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커졌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 정말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미국 중소형 성장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주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는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같은 기업도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개별 단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좀 헷갈리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샀지만 오후에 다시 좀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좀 변덕이 좀 생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럴 때에서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더 따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저희 두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 PBR에 대한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냥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기업주들이 그동안 잘 못 갔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가게 된 거라고 보세요? 때가 되니까 올랐다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때마침 기사가 나왔죠. 이게 경정평가에서 이제 좀 그 공기업들을 평가할 때 성과 평가할 때 지표로 주식 관련 지표를 넣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들이 올라갔었죠. 사실 처음부터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 돌았을 때 공사들이 사실 가장 공사하고 금융 회사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가장 빠르게 전달돼서 정부가 이제 좀 주주로 있는 곳들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정부 입김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사기업들 대표적으로 사실 금융권 얘기는 하죠. 그런 기업들이 가장 빠른 기업을 보기로 했는데 최근에 사실 금융 주식들은 어쨌든 저 PBR도 있고 그다음에 고배당 주식들도 고배당도 해당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기존의 금융주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시세를 좀 폭발적으로 내고 있고 공기업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한국전력도 그렇고 계속 오늘의 화제였던 진한공이라고 부르는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저랑 이제 여의도에서 박혜성 차장님이랑 저랑 여기 오면서 드렸던 게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게 시장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고요. 그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정부 정책 테마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좌우를 떠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현 사장님이 팀장님이 유연한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 그러니까 혹시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을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 주식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길대로 가시는 거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되는 것 같고 나도 좀 동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갈 길은 저는 조금 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부가 말로는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뒤에서 이제 정부가 팔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많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잖아요. 어디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오른 곳들이 일단 일자 타겟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자 타겟이 된 종목들 중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산하에 있는 종목들은 그 중에서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 PBR 종목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PBR도 올리는데 올리다가
PBR은 어떻게 올립니까? 실적이 나야 올리죠. 그래서 ROE도 증진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ROE가 오르려면은 회사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의 특성상 계속 적자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중이고요. 그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지금은 쏠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 다음에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주 정도에다 보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밸류 프로그램의 확정 내용을 26일 날 발표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일정은 그렇고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슬슬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 조금 새로운 느낌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너무 한꺼번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섹터를 해야지. 이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생각할 때는 과거 일본 패턴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과거 일본 패턴이 3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두세 달 동안 올랐을 때가 우리 지금 2, 3주 동안 오른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6개월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 발표한 이후에 한 며칠 정도는 숨고르기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타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포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우르르 따라가면서 많이 올랐을 때, 뭐 상한가 쳤을 때, 그리고 한국전력이 10% 오르는 건 저 진짜로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보다는 장중에 눌릴 때, 혹은 제가 최근에 금융주를 좀 봤더니 은행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일선 정도 전후에서 한 2번 나눠서 하면 그 세 번째 날은 먹더라고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좀 매매 교집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공기업 내에서 그 다음 타자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은 쉬고 있는, 뭐 쉬지도 않았죠. 자동차 섹터에서 일부, 그리고 금융주 섹터에서 지금 회자가 되지 않는 쪽에서 그 전에 회자가 되었었던 쪽에서 그쪽에서 좀 찾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나오는 순간에는 대체로 이제 세론의 형태로 가고 그렇죠. 네. 한 번쯤에 조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 또 이제 상승 모멘텀을 탄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동의하세요? 일단은 그거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PBR 관련 주식 말고도 사실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는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하이닉스는 셌지만 소부장들은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지난주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사실은 또 반도체가 또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섹터가 쏠리는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저표별 올라가니까 반도체는 또 죽었나? 그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올 한 해는 어쨌든 반도체 위주의 증익 환경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저 PBR 관련 정책들, 밸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하나의 군이 하나 형성이 된 거죠. 이걸 테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커서 하나의 어느 정도 올 한 해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군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가 어떻게 이게 코스닥에서 요 세 가지가 수급을 균형을 이루고 갔었는데 사실 여기에 저 PBR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을 또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밀리다 보니까 바이오가 좀 상대적인 오늘은 뭐 HLB가 좀 급등하면서 바이오 투심을 좀 좋게 만들었지만 네. 바이오 섹터가 조금 뒤로 한 단계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는 이제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 밸류 프로그램, 또 3월달 뭐 다음 주에 있을 MWC나 또 3월달, 4월달에는 뭐 이제 바이오 관련 학회들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실 주기가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일 섹터당. 그러니까 한 이틀 세게 올라가면 굳이 거기서는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틀째, 3일째 좀 간다 싶으면 좀 매도했다가 그동안에 다음에 좀 많이 밀렸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지주사 지난주에 참 지주사 사기 참 좋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많이 올랐었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소부장들이 밀렸다라고 하면 이번 주 소부장은 충분히 저는 또 반등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식시장이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뭐 난이도 어렵고 실적대로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대시세를 내는 근간에는 매출액의 확장이든 영업이익의 확장이든 시대 정신의 확장이든지 간에 뭔가 큰 줄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반도체 AI 결국 지금은 HBM으로 시작된
그 스타트가 우리가 아직 온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을 가지도 않았고요. 올해 뭐 이제 노트북으로 시작하는 건데 내년엔 스마트폰까지 가는 거고.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뒤로 밀린다라고 하면 CXL까지 삼성전자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는 우리가 테마라고 하기도 너무 커졌죠.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그때 데이터 센터 테마로 데이터 센터가 크게 폭증하면서 슈퍼사이클 왔었던 그때랑은 또 다른 결로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완전 결이 다르게. 지난주에 소라 이제 오픈 AI에서 소라가 오픈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 올 미래였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뭐 PIM이라던가 그다음에 CXL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당겨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꼭지 내에서의 관련 종목들을 대표 수혜주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순환매들 매매 동참하시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포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이라던가 종목별로 깔아놓는 것들. 네, 그렇고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뒤쪽에 안 하시려고 자꾸 앞에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신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9조 원에 달하고요. 이게 석 달로 해보면 13조 원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포지션을 확 안 바꾼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외국인들은 잘 안 바꿔요? 일단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은 좀 약간은 표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무식하게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코로나 이후에 장이 1,400포인트 빠지다가 3,000포인트 바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들 엄청 들어가고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 자금도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일단 종목들이 싸거나 시장이 싸다고 느껴지면은 그들이 원하는 스킴 어느 정도에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일반적으로 주간 단위로 끊어보면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를 많이 사게 되는데 일단 현대차를 많이 샀어요. 그럼 현대차가 아직까지도 PBR 단으로 봤을 때 0.56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싸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일단 그런 논리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실은 여기 기억을 해보시죠. 14일 날 기억을 해보면 14일 날 전일 12, 13일 날 그때 시장에서 뭐 약간의 어떤 소문이 좀 돌았냐면 정부에서 그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수급을 열어보니 외국인들이 살짝 좀 덜 들어왔었어요. 약간 그것이 일정 단서 조항이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발표를 26일로 최근 한 3일 전에 픽스를 시켰지만 그때 12일, 13일 넘어가는 중에는 그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약간의 작은 기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일부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을 좀 분기점으로 보고요. 주식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의 타점, 예를 들어서 주요 공기업들을 매매했을 때 10% 이상 주식을 산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난 5일선 혹은 장중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내 매매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크게 손실 날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만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 그리고 이제 아침에 들어올 때 수급하면 보시면 저 아침에 딱 9시 5분까지 원래 종목 보느라고 잘 안 보는데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보거든요. 외국인들 그 실시간 데이터로 우리가 전체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으면 저 PBR 혹은 이런 뭐 밸류성 플레이를 될 수 있는 주식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확장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연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상승 여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서서 물론 그 5,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그 탄력세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중국과 이제 한국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사실 많은 이제 수급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 물론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이제 체질 개선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은 어떤 수급이 좀 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향후 좀 괜찮게 지금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뭐 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원격 진료 관련해서 오늘도 갔습니다. 뭐 정부가 만성 경증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의사들 이게 집단 행동하는 그 기간 동안만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네, 일단은 이 테마는 그러면 좀 일시적이라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원격 의료 테마들이 시간에서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리고 이 원격 의료 테마가 사실 조금 캐캐 묵은 테마이기는 합니다. 예전부터 시장에서 돌았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단서 조항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직 뭐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변동성에 저는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보면 지주사라던가 대형주들도 충분한 코스닥 중소형 중에서 볼 수 있는 변동성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뭐 배팅 겸 해서 해보시는 건 좋겠지만 저는 뭐 이쪽에서는 뭐 여기서 10배를 가더라도 10배 가면 좀 얘기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뭐 관심 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난주 사실은 그 원격 의료 관련 주들이 목요일 날 첫 상승이 나왔어요. 첫 상승이 나오고 그때 윗꼬리를 크게 달아서 막상 기술적인 테크니컬 모습만 보면은 그날 끝난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과 그 다음날 넘어오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빅5 병원에서 이제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게 있었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반응은 웬만하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침에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다가 한 9시 10분, 9시 반 지나요. 그때 쫙 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과열 징후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모든 테마는요. 그 과열 징후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기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일 날이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원사태전 모든 결론이 날 텐데 그거가 만약 결론이 나더라도 혹은 나지 않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시세는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시세는요. 그럴 것 같을 때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시세 오늘까지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종목들도 뭐 인성정보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 물론 테마성 얘기할 때 재무제표 말씀도 좀 그렇지만은 뭔가 요즘 시장의 트렌드인 저 PBR과는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연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 있으시다면은 축하드리고요. 좀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풍력 관련주죠. CS 윈드가 오늘 실적 나왔는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422억 원, 237%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뭐 유럽과 북미 타워 수주 물량이 뭐 크게 늘었다 그랬는데 주가는 급락했단 말이에요. 뭐 트럼프 영향입니까? 일단은 풍력 대체 에너지들이 좀 많이 뒤로 밀려 있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경향이라고 봅니다. 뭔가 오늘 서프라이즈로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되돌릴 수 있었을 건데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윗꼬리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풍력이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은 견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전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그 2020년 무렵에 이제 풍력 타워를 진행했던 것들이 사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설치가 되거든요.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주가 CS 윈드 수주들을 보시면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주가 가장 많이 나올 해가 작년이랑 아마 올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주 모멘텀들이 있을 건데 주가는 지금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풍력 산업은 뭐 앞에 좀 소두가 좀 길었지만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좋은데 안 올라가요. 현대차도 그동안 좋은데 안 올라가다가 어쨌든 트리거가 나오니까 세게 올라갔잖아요. 풍력도 일단 전 기다리고 있는 건 금리 인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대체 에너지 쪽들 그러니까 금리 뭔가 돈을 빌려서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풍력은 작년 정도에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추세를 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니 계속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물려 있으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보유 정도, 손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풍력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관심은 가지시되 뭔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전 지주들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주말에 바이든이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겠다, 전기차 이 전환 속도 늦추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오늘 사실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4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 또는 여러 가지 출시를 미루고 또는 철회를 하고 지금 지난 4분기죠. 예,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1월인가요? 그 시카고에서 극한의 이제 폭염 극한의 이제 날씨 때문에 네. 전기차가 이제 뭐 충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러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전기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메시지의 한 일환으로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정책 공약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화당은 어찌 보면은 애초에 그 러스트벨트에 대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을 많이 해왔던 상황에서 네. 예, 바이든 정부도 약간의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예, 그렇게 좀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루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총선까지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전해 기업 엔캠은 기업 지금 시총이 5조 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 4위가 됐습니다. 지금 10억 넘는 뭐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갔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PBR은 16.7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엔캠을 보면. 일단 뭐 주식 이렇게 좀 주도주화돼서 가는 종목들을 얘기할 때 사실 밸류에이션을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도 수준이면 기세입니다, 기세. 주식이 가장 빨리 갈 때는 기세가 좋을 때거든요. 그만큼 수급과 기세가 같이 믹스돼서 가는 결과라 보는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패시브성 수급도 이제 기대가 된다. 물론 MSCI 리밸런싱이 2월 13일 날 끝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종목이 태어나게 된다면은 패시브성 수급을 가두고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종목이 들어갔는데 그 종목들이 들어간 한진칼이라든 에코프로머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즉 그 종목들은 미리 7조, 10조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그런 앞으로의 5월 달에 패시브성 수급을 앞두고 가는 것 플러스 그리고 아까 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돈이 좀 적당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좀 없어서 못 사는. 왜냐면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런 형태가 특히 지금 섹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다른 종목 에코앤드림이라는 전해액 종목도 갑자기 20%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해액에 뽀먹어 온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기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게 말이 안 돼. 혹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주식시장이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이 특정 종목을 강하게 이렇게 추천하는 네. 그런 좀 세력도 있다고 저는 네. 듣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게 올려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면은 네. 또 결국에 더 모두가 올라가고. 윈윈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가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꺾일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저는 뭐 사실 엔캠 오늘도 사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죠. 지금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목표가가 더 높다면 팔지 않겠죠. 지금 31만 원이 넘은 31만 근처인데 만약에 40만 원이 목표가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사도 충분한 20-30%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작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올라갈 때도 여기에 고점일 줄 알았는데 더 가고 했다가 결국은 일정 부분 가격에서 내려왔는데 엔캠도 분명히 때가 되면 목에 차면 그렇게 될 때가 분명히 오기는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엔캠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 싸움이라고 봐요. 어차피 이제 이 종목이 박현상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세고 결국 추세가 붙어서 추세 추종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누가 리스크 관리 싸움 잘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 결국은 살아남기만 하면 기회는 분명히 내 턴이 오거든요.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회의할 때도 네.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이제 ETF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저희 지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년에 거기가 마이너스 20% 30%까지 갔던 주식인데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더라. 이거 바닥에서 50% 올라온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진 주식이 상패만 안 되면 내 턴이 오기는 옵니다. 분명히. 이제 근데 그게 짧게 오느냐 길게 오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 근데 만약에 이런 엔캠이나 전액 관련 기업들을 하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현금을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 턴이 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들이든 ETF를 매매나 하시든지 간에 첫 번째 리스크 관리.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인버스나 다른 걸로 해칭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만의 손절 관리 원칙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손실 보더라도 다른 주식으로 매매해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뭔가의 나만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라고 해서 사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매매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방법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도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오르는 주식은. 근데 손절매 방법 또는 리스크 관리 방법은 꼭 반드시 자기만의 리스크 관리 방법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캠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 극대화 잘하고 나오시길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특정 종목을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이런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시길래 잘 대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잘 대응을 한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근에 종목들이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요. 커졌으면은 변동성 플레이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 주식을 좀 매매하지 않지만 그 주식이 있다 치겠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마이너스 15%인가 20% 갔는데 플러스가 났어요, 장중에. 그러면 그게 변동성이 17%, 18%거든요. 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의 논리가 뭐냐면은 3월 초에 발표가 있습니다. 즉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 거죠. 즉 변동성이 있는 주식들이 모멘텀이 남아 있으면은 충분히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제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저는요 웬만하면 단기 매매 플레이는 오버나잇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계좌에 50% 이상 둡니다. 그날 하루 안에 끝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맨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보고 단타 치라는 거냐? 네. 약간은 안 좋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타 안 치고 중기 투자하다가 소위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50%인데 몇 개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매매를 하면서 나의 이익을 조금씩 쌓다가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가 오면 거기서 내가 좀 약간 집중할 수 있는 계좌 컨디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분명히. 그러면 그 될 때까지 좀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매매를 해야지 네. 구조 섹터가 보이거든요. 그냥 이러고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플레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팀장님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고 네. 하루를 넘기지 않는 매매 플레이를 단타 하자. 예. 단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박 팀장님. 저는 뭐 이제 단타 뭐 말씀하셨고 저는 좀 다르게 제 스타일은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네. 애매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네. 내려가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인 지표를 얼마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과매수 지표와 과매도 지표들을 많이 이제 심리적인 지표들 또는 거래량과 관련된 이제 다른 뭐 이평선이나 이런 지표들보다 네. 돈의 흐름과 관련된 과매도 지표는 그래도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게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 하는 종목보다 아예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갈 걸 기대해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뭐 어디 종목 게시판에 욕만 드글드글 하겠다.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해서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단기 매매 전략들. 물론 그런 종목들이 너무 테마주 말고 최근에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현대미포조선은 그냥 종목에 상관없이 패시브에서 빠져나오는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좀 충분히 좀 중장기로 모아가거나 단기로 하기에도 좀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이고 아니면 아예 위로 솟구쳐서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도 되고 그게 추세 초입일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매하시기 좋을 것 같고 머리 위에 어설프게 이평선 지지하거나 아니 머리 위에 저항대를 가지고 있거나 어설프게 지지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생각보다 타격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변동성을 활용하려면 좀 극단적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요. 배팅을 할 수 있는 용기. 많이 밀렸을 때 분할 매수 사고 올라갔을 때 비중을 더 태워버리는 그런 매매들. 그런 매매들이 좀 한 켠에는 조금 전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인데요.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공급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 지금 실적 나오면서 뭐 매출 전망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뭐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지난주였죠. 지난주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다 일제히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내놓는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괜찮아요. 예,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각 빅테크 기업만의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칩의 어떠한 생산 라인에 대한 변화들 또는 뭐 앞서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뭐 어디 누구와 회동을 해서 뭐 이제 9,000조가 넘는 그러한 이제 뭐 투자 자금을 또 유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산업에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024년에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일개 종목들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건 있어요. 예, 물론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미국 증시에서. 그렇죠. 미국 증시에서요. 예,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대형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 외에 뭐 굴지의 뭐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높은 종목들 하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기본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온 호재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도 장중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를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 반도체, D램 그러니까 HBM 비중이 아직은 그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택을 덜 받을 가능성이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소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매수를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결을 좀 곁대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현대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지금 계속 몇 조씩 들어오잖아요. 2월 달에면 거의 6조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많이 제일 많이 사서 써야 됐는데 예전에는 3조 샀을 때 2조 5천원이 삼성전자였어요. 시장 올라올 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저피월 종목들을 나눠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싸든가 아니면은 하이닉스처럼 HBM에 특화돼 있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거죠.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핵심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바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휴대폰 출하량이 계속 3억 대, 2억 9천만 대, 3억 1천만 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성장 기조를 이룰 때 이번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갤럭시 24가 지금 예약 완판이 나오면서 잘 나오고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기조적으로 좀 모바일상으로 좀 수익이라든지 판매 대수가 보일 때는 삼성전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MWC부터 시작해서 좀 판매량 데이터가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샘 올트만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다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뭐 AI 자체 칩을 막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또 샘 올트만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 근데 이 독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반도체라고 보기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애플의 독주 체제, 애플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손실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의 어떤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AI라는 건 메가 트렌드의 어떤 초입 구간에서 이 반도체라는 것을 하나의 기업에 우리가 의존해서 간다는 것은 약간의 좀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의 그 빅테크만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각자의 갖고 있는 플랫폼에 맞는 반도체를 또 본인들이 개발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30년 정도 되면은 많은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AI 시장 자체가 2경 4,3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도 내 자체만의 칩을 만드는 그런 방향성으로 딱 선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박현상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사실 지금 실적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AI보다도 중국이죠, 중국. 그 중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는 상황인데 일단은 소비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 춘절 연휴에 소비가 지난해보다 47% 증가했다. 주가도 그래서 뭐 4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주식시장에 개입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여러 대출 금리 인하나 여러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좀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 소비가 너무나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위안화 절하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양쪽의 시소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도 어찌 보면은 중국과는 약간의 커플링해서 왔던 그런 어떤 기조 안에서 중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중국에서 대출 금리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 되게 관심 깊게 많이 보던데. 예.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는? 저는 사실 뭐 인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동결을 좀 보고 있고요. 예, 조금 시장을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수순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예. LPR 금리 요게 이제 뭐 1년물, 5년물 뭐 이렇게 있는데 5년물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렇죠. 이 부분을 인하할 수 있느냐. 예. 내일 10시 한 반 정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중국이 어쨌거나 회복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오늘 충격을 준 소식이 이제 AI가 이제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준다. 오픈 AI 이제 소라라는 이 서비스잖아요. 픽사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뭐 몇 달 걸려서 만든 거를 불과 뭐 순식간에 만들어냈다. 이거는
국내 뭐 어디에 뭐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돼야 아직은 되나요? 수혜주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 테마주를 곁가지로 뭐 엮여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직 미국에도 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또 엔비디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오늘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뭐 동영상 편집 프레임이 이것 때문에도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거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혜는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 플로우는 일정한 것 같아요. HBM 그다음에 AI부터 시작하는 HBM 그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도 좀 재미는 없지만 네. 결국에는 디램에서 패권을 쥐고 있고 기초 체력이 있는 그다음에 올해 갤럭시 시리즈가 생각보다 좋을 거고 하반기에 이제 폴더에도 또 이제 폴더블에도 또 AI도 실리잖아요. 그럼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모멘텀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이 샀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그 물량을 한 번에 시장에다 다 던지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보고 또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일단은 상방을 세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여기서 환율 하락까지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주가 차익에다가 환율 상승까지 환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 흑사자님이 박종훈 팀장님 아직 메타 들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들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예전부터 메타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투자 판단에 의해서? 제가 팔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세요? 예. 제가 갖고 있을 때는 계속 하락만 하다가 그래서 올랐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AI 분야에서 가장 지금 이번 주에 주목하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수요일에 나오는. 예. 이거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가이던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독주 체제잖아요, 엔비디아는. 네. 예, 그래서 뭐 실적과 가이던스는 정말 괜찮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관건은 그거죠. 뭐 우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올라줬냐를 봤을 때 그걸 정말 우리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팩트셋 자료를 좀 보게 되면 EPS 같은 경우에 422%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자체는 237%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올해 2024년 이제 1분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이던스죠. 이거 예상 가이던스인데 예상 가이던스 자체도 EPS가 359%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208%를 상승하고 이 208%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EPS와 매출 이 증가세만 봐도 422%, 237%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거린다면 이 실망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또 후폭풍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있어서.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또는 가이던스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엔비디아가 미국 내 시총 3위가 되신 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앞으로 정말 뭐 미국 시총 뭐 몇위까지 올라갈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국내 뭐 이렇게 주식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해요? 지난 분기 실적 11월 달에는 HBM 관련주를 한 2주 쉬었습니다. 똑같고요. 그 엔비디아도 그 똑같이 쉬었는데 HBM 제가 주말 사이에 본 기사가 있어요. HBM 대기 시간이 지금까지 11개월, 12개월, 1년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3개월, 4개월 줄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해요. 그만큼 타이트하게 못 나올 정도 얼마나 수요가 세느냐. 근데 이게 수요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는지 혹은 엔비디아가 공급을 원활히 했는지 그건 열어봐야 될 거거든요. 가이던스인데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22대 총선이 이제 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경제 공약이라도 눈앞에 당선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타당성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